이번 시간은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정의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작성 기준하고 유동하고 비유동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유동, 말 그대로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동은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 비유동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뭡니까? GS25죠. GS25에 여러분이 종업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산대가 있어요. 계산대 다 여러분들이 가봤죠? 여기에 가장 그 종업원 옆에 있는 게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가장 옆에 있어요? 바로 손이 닿을 곳에 뭐가 있습니까? 금고가 있죠. 그러니까 현금이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결국 종업원의 역할은 이 현금을 지켜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가까운 게 있습니까? 복권 파는 데가 있으면 복권이 바로 뒤에 진열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뭐가 진열돼 있어요? 담배가 진열돼 있어요.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현금은 말 그대로 도둑이 와서 훔쳤어요. 그러면 바로 가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복권도 가서 즉시 팔 수가 있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만약 훔쳐갔다면. 그리고 담배도 이것도 현금화하기가 쉬워요. 바로 가서 팔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 재무상태표도 이런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즉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GS25의 맨 구석진 곳에 뭐가 있습니까? 구석진 곳에 황금성이 떨어지는 물건, 즉 돈하고 바꾸기가 힘든 물건들을 배치하고 있어요. 재무상태표 양식도 이런 형태로 작성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회사에 대한 재무상태표를 줬죠. 여기 보십시오. 재무상태표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12월 30일 현재 제가 설명했어요. 이게 일정 시점에 뭘 나타낸다고요?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사명이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했죠. 회사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원뿐만 아니라 100만 원 단위도 할 수도 있고 1억 원 단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 시간에 차변이라고 그랬죠. 차변. 오른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변이라고 그랬어요. 차변에 뭘 적는다고요? 자산을 적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부채하고 우리 자본을 적는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유동, 비유동 이렇게 구분합니다. 결국 유동하고 비유동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비유동 있죠? 유동부채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동부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본은 개인 기업일 때는 자본이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떤 기업? 법인 기업일 경우 결국 우리 전산회계 1급서부터는 뭘 배운다고 그랬습니까? 법인 기업을 배운다고 그랬죠? 근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요 자본에는 자본금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소득의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눈 것을 배울 겁니다. 만약 전산회계 2급만 본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산회계 2급은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전산회계 1급부터는 반드시 요 분류는 그때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얘기했죠. 자산 총계하고 부채하고 자본 총계는 언제나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고상한 용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차 평균의 원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차 평균의 원리. 그리고 차변계하고 대변계는 언제나 일치됩니다. 일치되지 않으면 틀리게 된 겁니다. 요게 우리 재무상태표 양식입니다. 양식.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재무상태표 보시면 유동자산 밑에 당자 재고자산 있죠?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에는 투자 말 그대로 투자한다 이겁니다. 유형, 건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자산, 영어권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 이것을 5번 정도
그리셔야 돼요. 똑같이 순서대로 똑같이 그릴 필요는 없더라도 자산에는 당자, 재고 자산을 나누고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나눈다. 부채는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나눈다. 요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 구분 표시한다 이렇게 했죠. 자산, 부채, 자본을 종류별 또는 성격별로 분류한다. 그래서 구분 표시라고 표현합니다. 구분 표시에. 근데 이제 손익계산서는 구분 계산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구분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1년 기준이다 이렇게 했어요. 결산일 현재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 표시한다. 요게 유동,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결국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 자산이 되고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면 비유동 자산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거 보십시오. 지금 2000X1년, X2년, X3년 있어요. 결국 2000X1년이 단기죠. 단기 결산일 보고기간 말이라고 했어요. 12월 31일자. 요거에 대해서 이 기준에서 언제 2000X2년은 즉 내년도에 현금화가 되면 이것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유동자산.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상환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환해야 된다 그러면 상환해야 된다면 지급해야 된다면 그렇죠?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유동부채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매입채무. 그리고 유동자산에는 매출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게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은 유동, 비유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1년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인 게 있어요. 여기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구분 표시한다 이렇게 했죠. 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그리고 만약 결산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돈이 들어온다. 아니면 빌려줬던 게 들어온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입니다. 근데 만약 그 이후 1년 이후가 될 경우는 장기가 되는 겁니다. 차입금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상환할 돈이면 단기 차입금이 되고 내후년도에 상환할 돈이 되면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예요. 언제 기준으로? 12월 31일 결산일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영업 기준이라고 그랬죠. 요 갖고 우리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는데 이것은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자산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예외적인 거 한번 보면 원재료를 구입했어요. 원재료를 구입하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판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판매했으니까 돈을 회수해야겠죠. 즉 외상을 했을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게 맨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결국 원재료 구입서부터 대금 회수기까지를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표현합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에 따라서 이게 1년을 초과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냐 이겁니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이네요. 생각해보세요. 이마트에서 물건 팔았는데 누가 1년 이후에 돈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바로바로 입금이 됩니다. 해봤자 소비자가 카드를 긁었어요. 카드를 긁었으면 한 달 후에 대금이 회수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판매업 이런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마트 재무제표 보시면 유동자산 그러면 1년 안에 다 현금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규모가 큰, 덩치가 큰 이런 업종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뭡니까? 선박제조업. 선박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게 1년이 초과되더라도 어떻게 유동자산을 볼 수가 있다는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행기 제조 이런 거는 원재료 구입서부터 해갖고 이거 대금 회수가 1년이 초과되죠. 왜? 생산 기간도 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거, 건물 짓는 거, 아파트 짓으면 보통 2년이 넘게 걸립니다. 빨리 하면 1년 안에 상가 같은 경우 짓지만 보통 아파트는 2년 돼요. 그러면 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1년을 초과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1년 기준에 예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유동성 배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황금성이 바른 순서로 배열한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맨
자산의 맨 위에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항공성이 빠른 거는 현금이겠죠? 현금이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재무상태표 보시면 현금 및 형부성 자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총액주의, 나중에 당좌 예금을 배울 거고 당좌 차월을 배울 거예요. 근데 예금이니까 당좌 예금은 자산이죠. 그러면 당좌 차월은 이것은 부채라고 지금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당좌 예금 때 설명할 겁니다. 결국 당좌 차월은 여기서 간략하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통장.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국번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당좌 차월이라고 부릅니다. 회계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그러면 이것은 은행에 상환할 돈이죠. 그래서 부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죠. 선수금은 부채예요. 이것을 상계해서는 안 돼요. 총액으로 기재해야 된다. 그래서 총액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미결산 항목하고 비만 계정. 여기 가수금, 가지급금 이렇게 써요. 우리 마스크 영화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 돈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몰라. 이게 가수금. 그리고 돈을 지급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항목인지 결정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게 이제 종업원들이 출장 가면 100만 원을 줍니다. 이때 이 금액은 확정된 게 아니죠. 얼마 쓸지를 몰라요. 90만 원 쓸지 아니면 초과돼 갖고 더 오래 출장 있어 갖고 150만 원 쓸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때 처리하는 게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이에요. 이런 거하고 아직 결산되지 않은 항목, 그러니까 내역을 다 밝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상 표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역을 다 밝혀낸 상태에서 결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 12월 30일 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를 투영해서 유동, 비유동 이것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산인지 알죠? 자산 중에서 비유동하고 유동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유동 중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이 있었죠? 재고자산. 요거 기준으로 해갖고 요 용어 갖고 아시면 돼요. 1번 보통 예금 보세요. 예금 통장 가면 바로 돈 인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인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동이 되는 겁니다. 상품은 이마트에 있어요. 이것은 팔려고 있죠? 바로 팔려고 놔둔 자산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자산 중에서 재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팔려 갖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유동 자산이겠죠? 그리고 선수금. 이것은 부채죠?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계약을 1년 이후로 한다면 여기다가 장기 선수금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수금은 유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어요. 대여금. 이거 자산이죠? 단기가 들었으니까 이것은 유동 자산이 되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 이건 매입 채무죠? 이것도 유동. 장기 들어왔어요. 장기. 차입금인데 1년 이후에 그러니까 2년, 3년, 5년 후에 갚아야 될 거. 이것은 비유동이 되는 겁니다. 소모품, 소모성, 복사용지 이거 바로바로 사용할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유동자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 상거래 이해 채무라고 그랬죠? 이것도 1년 이후에 지급할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지급금은 다 유동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선급금, 선수금에 증되는 거죠. 자산, 유동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급어음, 이것은 매입채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임차보증금, 임차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어떻게 유동이 되는 거죠. 근데 임차기간이 2년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 바로 팔 게 아니죠. 건물은 왜 삽니까? 우리가 영업하려고. 이마트 건물 보세요. 엄청나게 크죠? 코스트코 가보세요. 건물 엄청나게 크죠? 그게 1년 안에 팔 겁니까? 아니죠? 팔 거 아니니까 이것은 비유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차량은 뭡니까? 네.
촬영문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유동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1년 이상 사용할 것이죠. 받으러 온 유동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외상 매출금 있어요. 예. 매출 채권이죠. 유동이 되는 거죠. 원재료는 바로 갖다가 이제 스마트폰 만들려고 이제 액정 이런 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것을 바로바로 생산해야겠죠. 왜? 이것을 바로바로 생산해서 대금을 회수해야지 회사의 그 손익도 좋아지고 자금 영역도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금 6개월이라고 그랬죠. 만기 6개월이니까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유동이 되는 거죠. 근데 정기적금이에요. 정기적금하고 정기예금 제가 설명했어요. 만기가 2년이래요. 그러면 2년 후에 찾을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수금. 만약 장기다 그러면 여기에 비유동이면 장기 미수금으로 씁니다. 근데 일반적인 미수금은 바로바로 회수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동이 되는 거죠. 토지 당연히 비유동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약해 놨으니까 이것은 헌산에게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에도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해서 당자자산, 재고자산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